네,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우아한 승부사, 이제 동양 고전에 관한 책인데요. 조윤재 선생님이 지으신 건데 그 중에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심하고 또 신중하게 말하라 라는 챕터인데요. 공자의 제자 중에 남용이라는 제자가 있었다. 공무 10철에 속하지도 않았고 논어에서 그리 중요하게 등장하는 제자도 아니다. 그래요. 저도 논어를 공부했는데 남용이라는 제자 이름이 좀 생소하네요. 남용은 논어 선진편과 공야장편에 2번 언급되는데 먼저 선진에 실린 구절이다. 남용이 백규의 식구를 3번씩 암송하자 공자가 형의 딸을 시집 보냈다. 여기서 남용이 공자의 조카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재밌다. 남용이 그 백규의 시구절을 하루에 3번씩 반복해서 외우는 것을 보고 오케이, 공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원래 공자는 시를 좋아해서 제자들은 물론 아들에게도 시를 공부하라고 권했고 자신도 항상 외우고 다니면서 말과 그래서 인용하기도 했죠. 그만큼 공부와 수양에서 시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인데 도대체 백교에 나오는 시의 구절이 무엇이기에 조카 사위로 삼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죠. 이 백교의 시는 그 시경 대하편에 있는 억이라는 시에 실려 있습니다. 억이라는 시는 위무공이 90이 넘은 나이에 지은 시인데요. 덕이 높아서 나라는 잘 다스렸지만 혹시 교만에 빠지지 않을까 스스로 경계하기 위해서 곁에 사람을 두고 항상 읽게 했답니다. 이 시에는 지도자가 반드시 새겨야 할 금원들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 말에 신중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백규의 구절입니다.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휜구슬의 흠집은 갈아서 고치면 되지만 말의 잘못은 어찌할 수가 없도다. 가볍게 말하지 말고 함부로 짓거리지 마라. 누구도 혀를 붙잡지 못하니 해버린 말을 쫓아가 잡을 수 없도다. 군주가 스스로 경계하기 위해서 지은 시라고 하기에는 아주 직설적이죠. 그만큼 말을 제어하기란 한나라를 다스리는 군주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다는 반증일 겁니다. 아니, 지도자의 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겠죠. 공자는 이처럼 말을 조심하는 것이 선비의 수양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가 그 남용이라는 제자가 백규의 구절을 되풀이해서 읽고 몸에 익히려는 자세를 높이 산 겁니다. 남용이 아까 논어에서 2번 등장하는데 한 편이 아까 선진편이었고 2번째가 공야장편인데요. 이때도 비슷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공자가 그 공야장편에서 남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의 도가 행해지고 있을 때는 버림받지 않을 것이고 나라의 도가 행해지지 않아도 형벌을 면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카를 그에게 시집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어서 남용을 조카 사위로 삼은 건데요. 물론 공자가 그렇게 판단했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아까 선진편에서 말했던 것을 미루어 본다면 말을 조심하는 그 자세, 이것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최소한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공자는 훌륭한 사람의 조건으로 말을 신중하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 말을 신중하게 하는 그 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위험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건데요. 물론 말을 신중하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훌륭한 사람인 것은 아니겠지만 훌륭한 사람은 반드시 말을 신중하게 합니다. 논어 헌문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덕이 있는 사람은 바른 말을 하지만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덕을 갖춘 것은 아니다. 그래요. 오늘날은 커뮤니케이션 시대로 불릴 만큼 말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큰 시대죠. 말이 성공의 디딤돌이기도 하지만 말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는 사람도
있죠. 요즘 언론에서 자주 보게 되죠. 높은 지위와 사회적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겪는 일이지만 평범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나? 그 말을 주워 담을 수만 있다면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후회했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아마. 물론 평범한 우리가 옛 선인들의 경지처럼 완벽하게 말을 다스릴 수는 없겠죠. 하루에도 몇 번씩 말을 실수하고 후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남용의 자세죠. 남용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백규의 시를 외우며 반성하고 깨우쳐 나갔다고 합니다. 공자가 남용을 인정했던 것도 바로 이 점이고요. 스스로 부족함을 깨닫고 날마다 노력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윗사람에게 인정받고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라고 이 책 우아한 성부사에서 조윤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군요. 자, 오늘 이런 책 한 챕터를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조성 변호사였습니다.